집은 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마법 같은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마법은 엄마의 구부정한 허리에서 나온 피눈물이었다는 걸요. 엄마의 시간을 공짜로 쓰고 있었던 철부지 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부끄러운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의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그 시절의 아침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간신히 눈을 뜨면 제 방에는 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는 오늘 입고 나갈 셔츠가 구김 하나 없이 칼같이 다려져 놓여 있었죠. 바쁜 출근 시간, 꼭 한 짝씩 보이지 않던 양말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 엄마는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 말고 귀신같이 나타나 1초 만에 서랍 구석에서 양말을 찾아내셨습니다. 엄마는 마치 제 모든 물건에 위치 추적기라도 달아놓은 사람 같았어요. 퇴근 후의 풍경은 또 어땠나요? 현관문을 열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고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당연했습니다. 호텔에 가면 매일 깨끗한 수건이 채워져 있듯 집이라는 공간은 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깨끗해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 저절로 밥상이 차려지는 기본 옵션 같은 곳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참 철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완벽한 일상이 엄마의 무보수 노동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회사 일을 핑계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이 사실은 엄마의 쉼없는 움직임으로 지켜낸 걸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제 발등에 정갈하게 놓여있던 양말 한 켤레조차 누군가의 구부정한 허리와 굽은 손마디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는 것을요. 집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깊은 단잠에 빠져있는 사이 엄마가 우렁각시처럼 혹은 보이지 않는 요정처럼 집안 곳곳을 누비며 먼지를 닦고 빨래를 돌렸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완벽했던 일상은 사실 엄마의 일생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 마법 같은 시간은 결혼과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 나, 단둘이 사는 집인데도 집안일이라는 건 왜 해도 끝이 없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대리님, 과장님 소리를 들으며 제법 유능한 사회인이라 자부했는데 막상 살림이라는 실전 앞에 서니 저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가짜 어른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유독 업무가 많아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밤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었지만 저를 반기는 건 엄마의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라 싱크대를 가득 채운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꽉 차서 넘치기 일보 직전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프라이팬에 기름기는 하얗게 굳어 있었고 거실 바닥엔 며칠째 돌리지 못한 먼지가 발바닥에 쩍쩍 달라붙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은 퇴근이 없는 중노동이라는 것을요. 지친 몸을 이끌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기름기 묻은 프라이팬을 닦아내는데 문득 예전 엄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은 아직 매끄럽고 고운데 엄마의 손은 왜 그렇게 뼈마디가 굵고 마디마디가 딱딱했는지 그 거친 손등이 이제야 가슴을 툭 치며 다가왔습니다. 회사 일은 성과라도 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이라는 보상이라도 있죠. 하지만 살림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금방 티가 나는 참으로 고독하고 허무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한두 시간 이 일을 하고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 엄마는 어떻게 이 길고 지루한 일을 30년 넘게 연차 한 번 없이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해오셨을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빨래를 널며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어른인 줄 알았던 저는 그저 엄마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 안에서 살던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집안일은 퇴근이 없는 중노동이었고 엄마는 그 지옥 같은 퇴근 없는 삶을 저를 위해 기꺼이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왜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지, 왜 소파에 앉기만 하면 꾸벅꾸벅 조셨는지 그 뒷모습이 보여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살림만으로도 벅차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저는 제 인내심이라는 그릇이 얼마나 얄팍한지 매일같이
그 바닥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자고 맞이한 아침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배는 너무 고픈데 아이는 잠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겨우 아이를 달래서 눕히고 나면 다시 깨서 울고 또 어르고 달래기를 수십 번. 결국 저는 식탁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국에 찬밥 한 덩이를 대충 말아 입안으로 밀어 넣었죠. 그 퍽퍽한 밥을 씹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엄마의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항상 식사가 끝날 때쯤에야 식탁에 앉으셨는지, 왜 늘 김 빠진 국과 굳어버린 찬밥을 드시면서도 나는 찬밥이 더 맛있다고 하셨는지 말이에요. 생선 한 마리를 구우면 오동통한 살은 다 발라 제 밥 위에 얹어주시고 본인은 늘 가시투성이인 머리만 발라 드시며 어두육미라 이게 제일 고소하다고 웃으시던 그 모습까지요. 저는 그때 정말 엄마는 찬밥을 좋아하고 생선머리를 즐기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건 취향이 아니라 자식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먼저 넣어주고 싶은 눈물겨운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본인의 밥이 식어가는 것보다 자식의 배가 차오르는 게 더 배부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울어대면 제 인내심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그 수많은 밤을 한결같은 미소로 저를 품어주셨을까요?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단함을 엄마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이제야 깨닫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만큼 키워낸 건 단순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깎아내며 만든 기적 같은 인내의 산물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제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푸석해진 머리를 한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예쁜 옷을 사고 싶다가도 아이 기저귀 값에 망설여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보다 아이의 예방접종 날짜를 먼저 챙기는 저를 보며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친정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의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젊고 팽팽했던 시절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당시 유행하던 머리를 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꿈 많은 눈빛의 한 소녀가 그곳에 있더군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진 속 엄마도 분명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을 것이고 가보고 싶은 먼 나라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시장통에서 산 편안한 몸빼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당신의 옷 한 벌 살 때는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손을 떨며 엄마는 옷 많다,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시던 분. 하지만 자식인 저에게는 유행하는 메이커 신발이며 옷이며 아낌없이 사주셨던 분이셨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들은 원래 꾸미는 걸 귀찮아하고 예쁜 옷보다는 편한 옷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엄마가 되어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가 포기한 건 단순히 예쁜 옷이나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본인의 젊음과 이름 석자, 그리고 한 여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생애를 통째로 지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썩어가는 뿌리가 되면서도 오직 제 삶이 찬란하게 빛나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양분으로 내어주신 거였어요. 엄마도 꿈이 있었어? 라고 한 번도 물어봐 주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누려온 그 평범하고 자유로운 일상들이 사실은 엄마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담보 위에 세워진 사치였다는 것을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요? 엄마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였을 당신의 꿈을 저는 이제야 뒤늦게 앨범 속 사진을 보며 아프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겨우 재우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초라해진 제 얼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엄마 하고 딱 한마디 불렀을 뿐인데 목이 메어 다음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다 안다는 듯 물으셨어요. 왜? 우리 딸 몸이 힘들어서 그래? 엄마가 내일 가서 애 좀 봐줄까? 자신의 고단함은 뒤로 한 채 여전히 딸의 힘듦을 먼저 걱정하는 그 목소리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보여서 너무 미안해. 울먹이며 뱉은 제 말에 엄마는 되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원래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런 거야. 너도 엄마가 돼 보니 이제 철이 드나 보네. 그 무심한 듯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에게 사랑은 노력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냥 공기처럼 당연한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의 나무가 되어드릴게요. 제 성장이 엄마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지워버린 이름 석자를 제가 다시 불러드리고 엄마가 포기했던 그 소녀의 꿈을 이제는 제가 곁에서 응원하고 싶어요.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엄마의 시간들 당연하게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엄마라는 거대한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는 동안 그 나무가 얼마나 모진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는지 한 번쯤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늦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이제야 엄마의 인생이 보여요. 사랑합니다. 라고요. 당신의 헌신 덕분에 제가 이만큼 자랐다고,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꼭 말해주세요.